노비로 팔릴 뻔한 자매를 거둔 밤거리의 여인, 그리고 10년 후 조선을 뒤집은 선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한밤중에 벌어진 진짜 이야기입니다. 두 어린 자매가 가장 믿었던 어른에게 배신당하고 노비로 팔려나갈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구한 건 따뜻한 손길이 아니라 밤거리를 떠도는 한 여인의 차갑고도 계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10년 후 조선 전체를 뒤흔드는 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인생이 숫자로 거래되던 그날 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830년대 후반 경기도 어느 변두리 마을. 한 대갓집 별채에서 촛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3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기름 냄새가 진하게 배인 방 안에서 중년 사내 하나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14살짜리는 머리가 비상하다더군. 8살짜리는 얼굴이 고우니 따로 빼고. 그 남자는 바로 두 아이의 외숙이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조카들을 거둬준 아이들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믿었던 어른이었죠. 내일 새벽이면 끝납니다. 폭우로 넘기기만 하면 그 뒤는 모를 일이지요. 아이들은 노비로 팔려나갈 예정이었습니다. 14살 은서는 똑똑하니까 양반집 노비로, 8살 은담이는 얼굴이 예쁘니까 기생집이나 다른 곳으로 팔려나갈 운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대화를 방 밖에서 듣고 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언니 은서였어요. 은서는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동생 은담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불을 끌어안고 자고 있었죠. 은서는 마루 끝으로 나와 별채 쪽을 바라보다가 낯선 사내 둘이 드나드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흘러나온 말들. 노비, 포구, 감. 그 순간 은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릴 판다고? 보통 아이라면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을 겁니다. 하지만 은서는 달랐어요.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무섭도록 차분해졌어요. 도망쳐야 한다. 지금 아니면 끝이다. 14살 아이가 그 순간 어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은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외숙이 늘 허리춤에 열쇠 꾸러미를 달고 다닌다는 것. 그중 하나가 서고 안 작은 철암을 여는 열쇠라는 것도요. 그 철암 안에는 외숙이 감추고 싶어하는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은서는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게 있으면 나중에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잠든 사내들 술 냄새가 진동하는 방. 은서는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외숙의 허리춤에서 열쇠 하나를 조심스럽게 풀어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런데 그때 바깥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구냐? 은서는 급하게 동생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뛰었습니다. 맨발로 어둠 속을 풀숲을 헤치며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동생은 언니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지만 대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담을 넘는 순간 외숙과 마주쳤습니다. 인연들이. 외숙은 완전히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분노로 눈이 뒤집혀 있었어요.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은서는 있는 힘을 다해 외숙을 밀쳐냈고 은담이는 비명을 질렀죠. 그 순간 열쇠가 손에서 미끄러져 우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아하. 외숙은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 열쇠가 얼마나 중요한 물건이었는지 그 순간 은서는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저 안에 뭔가 있다. 외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하지만 지금은 도망칠 때였습니다. 은서는 동생의 손을 꽉 잡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은서는 깨달았어요. 이 밤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두 자매는 밤새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관가에 가자니 외숙은 관리들과 연줄이 있는 사람이었죠. 여염집에 숨자니 동네 사람들은 모두 외숙을 알았습니다. 어디로도 갈 수 없었어요. 날이 밝아오고 은담이는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은서의 눈에 한 곳이 들어왔어요. 밤거리 한복판, 유난히 불이 환한 곳. 사람들이 드나들고 웃음과 노랫소리가 새어나오는 집이었습니다. 약장수와 광대들이 모이는 밤거리 여각이었죠. 사람이 많을수록 우린 안 보일 거야.
은서는 동생을 데리고 그 집 창고 아래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들켰어요. 그들을 발견한 건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고 인매가 단단했어요. 도망자지. 은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고함이 터졌어요. 아이들 봤다. 잡아라. 외숙이 사람들을 풀어 자매를 추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인은 잠시 자매를 보더니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내면 바로 버린다. 그 여인의 이름은 도윤. 광대패를 이끄는 우두머리이자 밤거리에서 살아남은 여자였습니다. 도윤은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을 처음 봤을 때도 동정심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은 짐이 생겼네 정도로만 생각했죠. 너희 얼마나 있을 건데? 은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쓸모없으면 내쫓는다. 차가운 말이었지만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자매는 광대패 창고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밥은 주어졌지만 그 대가로 일을 해야 했어요. 청소, 빨래, 심부름 뭐든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도윤의 광대패는 공연을 마치고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입이 얼마지? 한 20냥쯤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계산이 틀렸어. 그때 구석에 있던 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2냥 300문입니다. 모두가 은서를 봤어요. 도윤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데? 아까 손님들이 낸 돈을 봤어요. 계산해봤습니다. 도윤은 다시 돈을 세어봤어요. 정확히 22냥 300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은서를 불러 물었습니다. 넌 글을 아느냐? 예. 외숙집에서 배웠습니다. 샘도. 예. 도윤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조선시대에 여자아이가 글과 셈을 안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평민 출신이라면 더더욱이요. 그리고 며칠 후엔 은담의 재능도 발견되었습니다. 광대패가 연습하는 걸 보던 은담이 장단도 없이 춤을 따라한 거예요. 한 번 본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는데 동작이 정확했습니다. 저의 재능이 있어. 도윤은 그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너희 그냥 애들은 아니구나. 도윤은 두 자매를 앉혀놓고 말했어요. 내 밑에서 살아라 대신 도망칠 생각은 버려. 예. 쓸모가 있는 동안은 보호해주겠다 하지만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실 거죠. 그래 알면 됐어. 차가운 거래였습니다. 따뜻한 가족 같은 건 전혀 아니었어요. 하지만 두 자매에게는 이게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은서는 광대패의 장부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은담이는 춤과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차갑고 엄격했지만 약속은 지켰어요. 밥을 주었고 잘 곳을 주었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은서는 도윤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외숙이 누구인지 왜 도망쳤는지 그리고 우물에 빠진 열쇠에 대해서요. 그 철함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외숙이 그렇게 미친 듯이 찾던 걸 보면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관가와 연결된 뭔가가 있을 거라고. 아마도요. 도윤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어요. 계산하는 버릇이었죠. 만약 그 안에 진짜로 관가 비리 증거 같은 게 있다면. 외숙은 끝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안전해지겠지. 도윤은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위험한 도박이야. 실패하면 우리 모두 죽을 수도 있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은서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성공하면 밤거리를 벗어날 기회야. 나도 너희도. 그날 밤 도윤은 결정했습니다. 좋아, 한번 판을 뒤집어 보자. 일주일 후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은서와 은담이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어요. 도윤과 광대패 몇 명이 주변을 지키고 있었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건 자매의 몫이었습니다. 담을 넘고 마당을 가로지르고 우물로 향했어요. 은서가 준비해온 대나무 장대 끝에 자석을 묶어서 조심스럽게 우물 안으로 내렸어요. 언니 떨려. 나도 하지만 해야 돼. 장대를 천천히 움직이며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딸그락. 뭔가 걸렸어요. 은서는 조심스럽게 장대를 끌어올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리고 드디어 열쇠가 올라왔습니다. 성공했어. 그 순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외숙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빨리. 은서는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동생을 창고에 숨기고 자신은 서고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어둠 속에서 철함을 찾아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열쇠를 구멍에 넣었어요. 찰칵.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문서들이 가득했어요. 촛불을 가까이 대고 읽어보니 관가에 뿌린 뇌물내역, 밀거래 기록 그리고 아이들을 팔아넘긴 기록까지. 문서를 품에 감추고 서고를 나서려는 순간 거기 서라. 외숙이었습니다. 인연이 외숙은 완전히 미쳐 있었어요. 은서를 붙잡아 곡식 창고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은담이도 끌고 왔죠. 횃불을 들고 욕설을 퍼부으며 소리쳤어요. 내가 감히 날 배신해 먹여주고 재워준 은혜를 이제 갚아.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배신한 건 당신이에요. 뭐 우릴 노비로 팔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당신을 믿었는데. 외숙은 비웃었어요. 믿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 너희 같은 것들은 팔린 게 당연한 거야. 횃불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끝이다. 너희도 증거도 다 태워버리겠어. 은담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은서는 침착했습니다. 도윤 언니가 올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바로 그때 불이야! 불이야! 밖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도윤과 광대패가 창고 반대편에 불을 지른 거예요.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외숙이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은서는 은담이의 손을 잡고 곡식통에서 빠져나왔어요. 저기다. 잡아라. 외숙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윤이 나타나 외숙 앞을 가로막았거든요. 길을 비켜. 안 돼, 이 아이들은 내가 보호한다. 내가 뭔데? 밤거리를 살아온 사람이야. 너 같은 쓰레기보다는 훨씬 나은. 외숙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지만 광대패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며 외숙을 에워쌌어요. 자매는 그 틈을 타 도망쳤습니다. 문서를 품에 안은 채로요. 다음 날 도윤과 자매는 그 문서들을 들고 관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외숙과 연줄이 있는 하급 관리가 아니라 그 위에 암행어사에게 직접 전달했어요. 암행어사는 문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모두 사실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외숙의 집이 뒤집혔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잡혀갔습니다. 뇌물을 받은 관리들, 밀거래에 가담한 상인들, 그리고 아이들을 사고판 인간들 모두가 벌을 받았습니다. 외숙은 결국 폭우로 끌려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아이들을 팔려고 했던 바로 그 폭우로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외숙은 무릎을 꿇었어요. 이건 억울하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죄는 확실했으니까요. 외숙의 비명은 바닷바람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두 자매는 처음으로 쫓기지 않고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언니 이제 괜찮은 거야? 응, 이제 괜찮아.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한양 밤거리에서 가장 큰 공연장 화류각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조선에서 가장 화려한 공연이 열리는 곳이었어요. 그 공연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대행수. 바로 은서였습니다. 24살이 된 은서는 이제 상단과 극단을 함께 이끄는 유능한 상인이 되어 있었어요. 장부를 정리하고 사람을 관리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일. 모두 그녀의 손을 거쳤습니다. 대행수님, 오늘 공연 준비 끝났습니다. 수고했어요. 은담이는? 무대 뒤에서 준비 중입니다. 무대 위로 향하는 계단 그곳에 서 있는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18살이 된 은담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비싼 공연을 하는 예인. 한 번 공연에 100냥을 받는 최고의 무희. 그녀가 무대에 오르면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뒤에는 항상 한 여인이 있었어요. 도윤. 이제 40이 넘은 도윤은 더 이상 광대패를 이끌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류각의 총책임자로서 모든 일을 관리했죠. 언니, 오늘 손님이 많네요.
은서가 도윤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언니라고 부를 만큼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래, 은담이 공연이 있으니까. 언니가 없었다면 우린 여기 못 왔을 거예요. 도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너희가 없었으면 여전히 밤거리를 떠돌았겠지. 그때 왜 우릴 숨겨줬어요? 솔직히 귀찮기만 했잖아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너희 눈빛이 달랐어. 포기하지 않은 눈빛이었거든. 그게 이유예요? 아니, 진짜 이유는 도윤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도 한때는 너희 같았거든. 배신당하고 버려지고 도망쳐야 했던. 그때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는 달랐으면 했어. 은서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뭘 너희가 나한테 더 많이 줬어. 이 모든 것도 너희 덕분이잖아. 무대 위로 조명이 켜졌습니다. 은담이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화려한 옷, 정교한 화장,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 18살 소녀는 이제 조선 최고의 예인이었습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고 은담이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그 춤은 단순한 춤이 아니었어요. 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어린 시절. 배신의 아픔 그리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 모든 게 춤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은담이는 무대 위에서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며 무대 뒤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언니 은서와 도윤 언니가 서 있었죠.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공연이 끝나고 세 사람은 다락방에 모여 앉았어요.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참 멀리 왔네요. 은서가 말했어요. 그러게 10년 전엔 상상도 못했지.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언니, 그때 우릴 버렸으면 어땠을까요? 은담이가 물었어요. 그랬으면 나도 너희도 지금 여기 없었겠지. 그럼 우린 아마 죽었거나 노비가 됐거나 아니면. 도윤은 말을 멈췄습니다. 굳이 끝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어요. 하지만 우린 여기 있어, 살아있고 함께 있어. 은서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가족이야. 피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선택으로 연결됐지. 도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더 강한 것 같아. 피는 배신할 수 있으니까.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밖에서는 한양의 밤거리가 여전히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은 평화로웠어요. 이 이야기는 노비로 팔릴 뻔한 두 자매가 밤거리를 떠돌던 한 여인에게 구원받고 함께 조선 최고의 공연장을 세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배신의 이야기이자 선택의 이야기이고 생존의 이야기이며 무엇보다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로 연결되지 않아도 선택과 신뢰로 연결된 관계, 그것이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악은 벌을 받았고 선택한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선시대 배경의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은 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선택과 신뢰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어두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 은서와 은담이 그리고 도윤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희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노비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조선시대에는 신분제가 엄격했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죠. 노비는 천민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이었어요. 법적으로 물건처럼 취급되었고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더 취약했어요. 부모가 빚을 갚지 못하거나 죽으면 아이들이 노비로 팔려나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야기 속 은서와 은담이처럼요. 조선시대에도 밤 문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양 같은 큰 도시에는 밤에도 불이 켜진 여관이나 주막, 공연장 같은 곳들이 있었어요. 광대패, 약장수, 기생, 상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이런 곳은 낮에 엄격한 신분제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공간이기도 했어요. 물론 위험하기도 했지만요. 도윤 같은 여성이 광대패를 이끌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밤거리 문화 덕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했을까? 놀랍게도 가능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신분 상승의 길은 있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요. 특히 재능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장사 수완이 뛰어나거나 예술적 재능이 있는 경우, 신분을 뛰어넘어 성공하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역사적 가능성 안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